이날 영식님의 활약이 다른 분들 사이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영식님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영식 씨도 뭔가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막 웃다가 갑자기 현타가 왔는지 뚝 끊겨버려요. 멋있는 자신에겐 맞지 않는 미션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영식은 그렇게 포기를 했고요. 여자들 상황은 어땠죠? 여자들 상황은 뭐 영숙님은 바로 슈퍼데이트권을 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영식님이 지금 물색 없이 지금 영숙이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1등 할 마음이 없는 영숙이한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웃음 실패했다고 영숙이가 못하게 하는 그거야? 근데 그냥 장난을 치는 거지. 자기는 재밌는 사람이란 그 프레임을 굉장히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가 살짝 노려보지만 어쨌건 뭐 덕분에 영숙 씨는 슈퍼데이트권을 못 따요. 근데 이 뒤에서 나오지만 이날 슈퍼데이트권을 땁니다. 영식 씨가 따요. 풍선을 잘 불어가지고. 그래서 영식은 슈퍼데이트권을 따가지고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슈퍼데이트권 어디다 쓰지? 여기서 풍선 불어서 터뜨리기 위해서 굉장한 폐활량을 자랑했죠.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순자랑 영숙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한다면 영숙이 좀 더 괜찮다고 느꼈었나 봐요. 처음 뭐 계속 뭐 봄이니 여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 봄, 그리고 봄이 자기 어떤 전략에 넘어오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승부욕을 자극하고, 영식 씨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승부욕이 강한 만큼 질 때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광수나 영식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 근데 또 지기 싫어하는 그런 면 때문에 뭐 공부도 잘하고 지금도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뭐 그런 원동력이 됐겠지. 근데 영식은 내가 이거를 영숙한테 써버리면 너무 노잼인 거지. 누구 입장에서 노잼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만 보내면 이건 너무 노잼인 거지. 이게 계속 노잼이라는 걸로 자기는 재밌는 사람, 영숙은 노잼. 그러니까 재밌는 나, 영숙은 노잼인 걸, 이 프레임이 굉장히 단순하거든? 아니, 문학적이신 분이 왜 저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한 재미냐? 뭐 시청자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본인의 재미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한 사람과 튼튼한 관계가 되는 거는 재미없는 건가? 뭐가 재밌는 거지? 본인에게는? 본인은 마지막까지 결정되지 않은 주인공의 마음은 그럼 누구? 아, 이게 주인공이라 그렇구나. 주인공이 너무, 이게 로맨스 소설인데 로맨틱한 문학에서 주인공이 너무 빨리 그 커플이 형성돼 버리면 소설이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네요.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면 안 되긴 하겠어. 영화의 주인공 뭐 그런 로맨틱 무비에서는 어쨌건 대부분의 로맨틱 영화는 삼각관계든 사각관계든 되다가 마지막에 거의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마지막 그 엔딩 한 3분 전에 딱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뽀뽀하면서 끝나야 되잖아. 영식님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노잼이란 소리를 하는 거구나. 잼과 노잼에는 영식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영식 씨는 자기는 특별히 재밌는 스타라는 걸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자기는 날라리 같은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스타, 날라리 스타라는 그런 공부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나, 그거에 지금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내 편지를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거에 취해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맞아요. 영식님이 뭐 매력적인 사람이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데 같은 비슷한 또래의 이성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른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저런 인정욕구나 스타병이 애 같아 보인단 말이야. 지금 영철도 애 같아 보일까 말까, 혹은 평범하다 이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영식의 발작 버튼? 영식이 이 전회차에 살짝 발작 버튼 눌린 장면이 나와요. 영식이 그 영숙하고 데이트해서 살짝 발작 버튼이 눌려. 나는 너랑 힘들다 라는 그 거절받는 그 상황에서 살짝 그 영식 씨가 너는 재미없는, 그러면 재미없는 연애를 한 거네? 물론 거기서 영숙을 살짝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린 사람과 만나면 장점이 될 수 있죠. 어린 사람은 영식의 저런 부분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대단한 어른으로 보일 수 있지. 영식 씨가 말하는 다른 거를 다른 거를 바꿔가면서 만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영식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끈했거든. 너는 재미없는 사람만 만난 거냐? 너의 연애는 재미없었냐? 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재미없는 사람이나 만나지 않았겠냐? 그게 시야가 좁아지거든, 순간적으로. 영식님이 거기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재밌고 매력 있는 사람을 왜 거부해?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게 영식 씨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지를 쓰듯이 차분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영식님이 일종의 발작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생각해도 유치한 반응을 했어. 근데 영숙이랑 잘해보고 싶으면 쓰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영철도 지금 뭐가 노잼이냐. 야, 영숙이랑 잘해보고 싶으면 쓰는 게 맞고, 네가 누구나 잘해보고 싶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저게 노잼이라는 게 지금 왜 방어 기제로 쓰이냐. 내가 영숙에게 까일지 모른다 혹은 이미 까였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나 대스타 영식인데 어릴 때부터 스타였고 지금도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자리 잡은 어딜 가나 반짝이는 난데 나를 거부해? 지금 영철은 멋있지 말도 잘하고 그래서 영철과 그 마지막 승부를 통해서 너 정도면 좋은 경쟁자다 서태웅. 하지만 나는 강백호인걸? 좀 예시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거부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 안 한 거야. 왜냐면 너를 선택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노잼이니까 영숙 선택하지 말까봐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마음에는 내가 영숙을 선택해도 영숙 나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영숙은 너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어가지고 나의 어떤 낭만적이고 이런 화려한 언변이 안 먹혀. 애들한텐 다 먹혔는데 영숙은 웃고 있지만 너무 어른이라 안 먹혀. 그래서 선택해도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그거를 노잼이라서 내가 그냥 선택하지 말까? 이렇게 포장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노잼 일종의 방어기제인 거지. 뭘 노잼이고 말고 해. 지금 나는 솔로에서 본인이 뭘 위해서 나왔는데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안 하고 끝나면 재밌나? 선택을 못 받으면 재밌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똑똑한 여자한테 안 먹힌다 그 뜻은 아니고 약간 성향을 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충동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좀 순수하고 그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면 영식에게 빠져들 수 있어. 그게 순자야. 근데 순자를 포기했단 말이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나이가 어리면 가능하지. 나이가 어리면. 왜냐면 사회 경험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좀 감정적이고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지 않아도 많을 테니까. 그런데 영식을 포기했단 말이야. 영철은 길어가지고 지금 못해요. 낯설 사기 보기 전에 해야 돼서 지금 조금 그나마 짧은 영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철이 영식한테 말해주는 거야. 여기서 안 쓰면 이제 끝낸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다. 이제 끝낸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식은 내가 이거 재미없어서 그냥 선택 안 하는 거야. 본인이 선택받지 못할 거를 깨닫고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온 상태거든. 전전날 밤부터 영숙이 나랑 앉았다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려고 피하려고 할 때 영식이 그거를 직감하고 말했어. 나 왜 이렇게 까인 거 같지? 그때 이미 영식도 알았을 거예요. 영식이 그 정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식과 광수가 방어 기제가 강하고 자기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특별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비슷한데, 근데 결과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광수와 영식은 그 이유는 영식은 눈치가 빨라. 사회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그 적정선을 지키죠. 그리고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영철은 여기서 너 영숙한테 안 쓰면 그냥 끝낸다라는 얘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식이 슈퍼데이트까지 내일 쓰면 이건 너무 직장남 아닌가요? 근데 이 장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이 전 거랑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어디랑 이어지는 거냐면 데이트 후의 인터뷰란 말이에요. 이게 데이트 후의 인터뷰인데 이 전의 인터뷰랑 좀 같이 볼게요. 슈퍼데이트까지 쓰면 이건 너무 직진남 아닌가요? 슈퍼데이트 안 쓰고 싶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영식 분석을 들으니 영식은 아무튼 그래서요. 데이트할 때 너무 잘 웃었어요. 이 전에 거요. 데이트할 때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괜찮았고 좋았다. 영숙님에 대한 호감도 올랐다. 영숙님도 나에 대해서 좋았을 거다. 왜냐면 나 같은 사람 잘 없었을 거다. 나 같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영숙님이나 좋아했을 겁니다. 일단 기존보다 1점이라도 오르지 않았을까. 나 좋아했을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영숙이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 1점은 그래도 1점은 올랐을 거다 라고 해놓고 표정 굳어버리거든. 안 믿고 있어 지금. 영숙이 나를 지금 선택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 인터뷰에서 이 앞에서 나 영숙이랑 재밌었어요. 영숙도 나랑 재밌었을 건데요. 영숙 나 좋아해요. 그런데 슈퍼데이트까지 내일 쓰면 이건 너무 직진남 아닌가요?
제가 직진남처럼 보이는 건 좀 노잼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식님이 뭐를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부분을. 근데 저게 영식님의 원동력이죠. 자기가 특별하고 남들에게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하는 사람일 거야. 아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2배로 노력을 하겠지. 그래서 뭐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 나와의 데이트를 통해서 호감이 오르긴 했을 텐데, 제가 또 하면 직진남 같아 보여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라고 무심코 이거는 본심에 가까워. 자존심이 왜 나와? 내가 지금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데 영숙은 나한테 마음 표현 안 하거든.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어. 그래서 방어기제가 올라와. 그런데 자존심 살짝 긁혔지. 근데 살짝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본인이 자존심 상하네? 이게 마음이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얘기. 그게 살짝 흘렸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너무 다가오려는 사람한테 사실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다가오면 매력 없다. 그러니까 영식님도 영숙님에게 어필하고 싶은데 영식님이 지금 마음이 안 돌아선단 말이야. 그래서 영숙님에게 뭔가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다가가면 내가 매력 없어 보이지 않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직진하지 말까? 그 마음,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5일차 슈퍼데이트까지 영숙한테 쓰면 난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야. 직진 안 돼. 이게 이제 심포도 완성. 중간에 뭐 자존심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그거는 그냥 오히려 그게 진심이고 이 뒤에 이런 것들로 포장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 맥락이 쭉 이어지죠. 이렇게 하니까. 영식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지. 근데 이게 낯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은 이거 보통 사람들 다 이런 면이 있어요. 심지어 광수도 마찬가지야, 실은. 이런 면은,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안 좋아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좀 잘 안 맞잖아. 나랑 잘 안 맞으니까 내가 그냥 굳이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지 않는 거지. 내가 불렀다 하면은 또 흔들리잖아. 굳이 흔들 거 없잖아. 전형적인 심포도질이죠, 실은. 영식님은 그래도 하룻밤 고민을 하고 다음날 영숙에게 슈퍼데이트를 쓰죠. 아마 이 밤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해서 나도 안 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의 지그시 바라봄 레이저 눈에서 레이저도 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광수의 전령으로 잠깐 왔다 가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또 영식과 영철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영식은 개인주의야. 영철은 도너츠주의야. 그래서 두 사람이 끼우면 무슨 미스터 도넛인가요? 그 사자 머리에 도넛을 끼우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영식은 자기만 있고, 자기가 좀 강하고, 자기애가 강하니까. 영철은 도넛이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은 같이 미스터 도넛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 돼. 그래서 잘 맞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건 영식은 광수가 직접 풀게 하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식은 은근슬쩍 광수를 놀릴 때가 있어. 영철은 광수를 지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챙기려고 애쓰고. 그치. 둘이서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자기애가 강한 거랑 나르시시스트랑은 좀 다르죠. 그 정도가 차이가 있죠. 정도가 차이가 있지. 그리고 주변에 대한 시야라는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도 옥순이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영철 파트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영식은 여자 숙소로 이제 향하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영식은 슈퍼데이트권을 써야 돼요. 근데 계속 이날 고민을 했거든. 근데 이날 분위기가 슈퍼데이트권을 사람들이 따면서 여자들이 방에서 안 나가. 여자분들이 정확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에서 남자들과 교류를 안 해버려. 옥순만 영철하고 좀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정숙 씨도 당연히 이 안에 있었는데 지운 건지 아니면 상처라고 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날이 돼버렸어. 마지막 날도 아니야 이게 지금 심지어 4일 차인데 다들 이 방에서 광수가 와도 순자가 나가가지고 밖에서 얘기해 그리고 얘기하고 듣고 보내. 여기서 영식이 왔을 때도 이거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놀아도 될까요? 아닐까요? 이거 어디야? 포차 왔어? 여기서
영자님이 거절하는 역할이군요. 여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우리 지금 진대 중이니까 1시간 뒤에 오세요. 1시간 뒤에 가면 테이블 비어있어. 어이씨 어디 갔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여기서 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나. 이게 궁금해. 처음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서 돌아오는 분이 없었던.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자님도 이것도 살짝 모순이야. 정확히 이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1시간 뒤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영자님이 여기서도 지금 총대를 매는 입장이잖아요. 총대를 매. 영자님이 영철에게 그 팩폭을 날렸던 것도 총대를 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총대를 매는 과정이 안 보였지. 근데 그 총대를 매는 과정을 뭐 비슷한 상황으로 유추해보자면 그거는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그렇게 됐고 불만이 터져 나왔음에도 가서 모였는데 영숙님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영자님이 거기서 그냥 꽂아버리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영자님이 오히려 더 순진한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영자님이 지금 총대를 맨 상황이 돼버렸어. 마음에 되게 안 들어서 말을 세게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어쨌건 영식님은 와가지고 혼자 누워있어. 아니 그 1대1로 나가고 분위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영자님이 해놓고 여기서 또 보내면 어떡해. 지금 슈퍼데이트꾼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영자님도 이제 눈치가 영숙도 별로 원하지 않고 지금 여자분들 눈치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총대 매서 저희 지금 진대 중이거든요 하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광수, 옥순이었고 정숙과 상철도 뭔가 문제는 있었을 것 같고 상철이 씨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정숙 씨가 뭔가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그렇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면서 데이트권을 영숙한테 쓸지.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던 1대1 데이트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하던 1대1 데이트도 끝났고 또 내가 쓰면 또 너무 노잼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다음 스테이지. 이제 5일차, 6일차 남았는데 이틀 만에 순자한테 돌아간다고? 그러기에는 순자와 영철이 또 잘 되는 분위기거든. 그 내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영식은 뭐 그렇게까지 영철과 순자 사이에 어떤 삐그덕댐을 모르겠죠. 영철도 뭐 잘 몰랐는데. 영철이 또 그렇게 했고 이제 와서 또 순자한테 난 사실 너였어. 뭐 이런 얘기하기는 영식도 좀 민망하겠지. 그리고 그래도 지금 여름보다는 봄이 더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 출연자 분들도 뭐 2, 3일 차는 막 다 같이 막 술 먹고 노래방 하는 거 싫다고 하더니 4일 차에서는 또 여자들끼리 놀고 있으면 어떡해. 왜냐면 여자들끼리 안 놀면 또 가가지고 또 파티해야 돼. 이게 영철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나 같은 아싸들은 저렇게 파티하고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펜션을 가는 거 좋아. 놀러 갈 수 있어. 근데 저 같은 아싸들은 뭐하고 노냐면 영화 봐요. 가가지고 영화 보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좀 놀긴 하지만 그냥 TV 보죠. TV 그리고 뭐 술 몇 잔 하다가 자. 술이나 많이 마시는 거지 뭐. 근데 저렇게 막 노래방 놀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거는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영철님의 텐션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속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건지 의사결정하려면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숙이 아니라고 하면 순자한테 가고 영숙이 오케이 하면 영숙한테 남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영숙은 그냥 어차피 아니야 지금 아니라는 거절을 이미 한 건데 그게 영식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거지. 이게 영식이 말하는 어떤 다음 스테이지 그리고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이런 게 영식이 말하는 본인의 묘사와 실제 본인이 좀 다른 것 같아. 낭만적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계산적이잖아. 조건을 보진 않아. 그래.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고 쳐도 그건 쳐요. 근데 계산적이야. 영숙이 좋으면 이건 너무 노잼이잖아. 그런 거 먹고 접고 그냥 영숙한테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처음에 영숙과 순자를 둘 다 알아본다. 오케이야. 근데 이 시점까지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거는 어쨌건 영숙이 오케이 하면 영숙 만나고 영숙이 아니라고 하면 아쉬운 대로 순자 만나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계산적이고 본인 말처럼 그렇게 마음만 갖고 만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만 가지고 만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숙과 데이트까지는 그래 좋아. 승부욕이 개입돼서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영숙의 마음을 떠나서 본인이 결정해야지.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그런 낭만주의자라면서요. 근데 여기에서 왜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이죠? 지금 이제는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영숙과의 대화를 더 하고 싶고 영숙이 생각나면
그러면 슈퍼데이트를 그냥 영숙한테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노잼이라고 피한 거는 영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자한테 간다고 하면 그건 본인 말대로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낭만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계산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영식은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 조금 조급함을 버리고 그렇다고 이제 유튜브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영식이 영숙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계산적인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영숙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지금 본인의 마음을 알아야지. 본인의 마음이 어떤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영숙의 마음을 모르니까 못 쓴 건데 그러면 영숙이 나를 좋아하면 영숙 아니면 아닌 거가 돼버렸지.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모르게 된 게 영숙은 거절을 실은 2번 정도 했거든요.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처음에 영숙 씨가 검은 티셔츠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주방에서 같이 식당에서 같이 얘기했을 때 영숙님은 결혼을 하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전달을 했어. 그래서 영식이 거절당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생각했죠. 그게 한 번이었고 2번째는 이전에 2사람이서 데이트를 하면서 영숙이 다르다. 우린 너무 다르고 나는 맞춰갈 생각은 없다. 라고 거절을 했고 영식은 거기서 살짝 발작 버튼이 눌렸죠. 뭐 발작 버튼이 눌렀다기보다 좀 자존심이 상했지. 자존심이 상해서 거기에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였나? 아닌가? 긴가민가?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슈퍼데이트권을 안 쓰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5일차가 밝았어요. 그래도 영식은 그나마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쓰죠. 그래서 영식을 따로 불러서 데이트 준비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 영숙은 슈퍼데이트권 나한테 안 쓰는구나 하고 마음에 부담이 없이 잠들었어. 근데 뭐 딱히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이 말은 나 뭐 슈퍼데이트권 나한테 안 썼잖아. 뭐 나는 그냥 딱히 나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진심 어린 대답을 했어. 지금 나 그냥 별로 나갈 생각 없는데 나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영식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노려보는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숙은 그냥 웃는데 사람 잘 놀린다는데 놀린 거 아니고 진심이야. 그리고 영식은 이 전날 본인도 고민했잖아. 영숙이 아니라고 하면은 순자를 만나려고. 근데 생각해봐요. 5일차에 이제 와서 순자한테 데이트를 나간다고 한들 지금 어제도 아무것도 없었고 어제도 영철이랑 순자랑 계속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순자랑도 좀 힘든데? 라고 결국 영숙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치. 그럼 뭐 순자한테 가가지고 뭐 5일 하여튼 거의 한 2, 3일 만에 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3일 만인가? 그러면 뭐 순자도 자존심 상할 만큼 상하고 이제 뻔히 아는데 영식은 내가 차선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영식이 실제로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영식은 그래 어차피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뭐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여자 못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자라고 아침에 이제 판단을 내렸겠죠. 어차피 순자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100%도 아니고 이전까지는 100%였는데 이때쯤에는 이제 순자한테 돌아간다고 해도 100%는 아니지. 왜냐면 영철이 순자한테 이제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금 영숙에 대해서 더 끌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 잘 놀린다. 나는 당연히 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숙은 바로 알아듣고 그렇다면 준비를 해볼까요? 라고 하지만 아유 그래요. 나가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영식은 아까 그 인터뷰의 연장이에요. 다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영숙이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한편 저는 사실 첫인상을 믿거든요. 첫인상에서 뭔가 끌리는 게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데 반대로 첫인상에 끌리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순자는 첫인상에 끌리는 게 없었단 얘기야? 그러면서 어쨌건 순자보다는 영숙을 택했네요. 근데 이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차선책에 가깝긴 하죠. 차선책. 그 어떤 연애를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시작된 연애여도 서로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영식은 지금 영숙과의 관계를 너무 끄는 바람에 순자에게 돌아갈 퇴로가 이제 거의 막힌 셈이죠. 남자가 블루투스고 여자가 와이파이. 남자는 블루투스와 같다. 가까이 있으면 연결되고 멀리 있으면 다른 기기를 검색한다. 가장 가까이 있고 연결될 만한 거에 연결되는 거군요. 여자는 와이파이와 같다.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를 둘러보다 가장 강력한 기기와 연결된다. 그렇지. 이게 결국 사냥과 쇼핑의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영식의 블루투스는 영숙과 어쨌건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쪽이랑 연결을 시도하고 있죠. 순자
기기는 영철과 지금 연결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영숙은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기에는 영식 와이파이는 너무 약해. 신호가 약해가지고 이거 연결하면 너무 느릴 것 같은데 5G 없나? 솔로나라 나가서 5G랑 연결해야지. 좀 좋은데 연결 더 잘 되는 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는 상황이죠. 그치? 근데 저게 조금 20대 기준이기는 해.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어쨌건 저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지. 그렇게 슈퍼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영식은 여전히 지그시 스킬을 시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킬 하나 더. 여기서 영숙 씨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다가 일로 와봐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이렇게 머리 앞머리를 해주는데 저게 생각보다 먹히는 스킬입니다. 저거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면 저게 이제 뭐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게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도 있고 일로 와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거 스킨십을 하는 명분이 생기고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연애도 해보고 이러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 너 옛날에 이거 08에도 썼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만나봤다 싶은 사람에게는 뭐 안 먹히는데 호감 없는 남자가 저러면 순간적으로 확 몸을 빼게 되죠. 근데 거기에 영식의 스킬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로 와봐 했을 때 확 빼기가 힘들어. 왜냐면 일로 와봐 라는 말에 왜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 자체는 특히나 이제 어린 상황에서 뭔가 이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기술이죠.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개수작을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남사친이 나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머리 뽕 죽었지 넘길까? 이러면서 뭐 앞머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귀여워 이러면서 본인은 최준 안 닮았다더니 이건 최준이 하는 스킬 아니야? 그대로 최준 흉내 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최준 코스프레를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뭐 무슨 제이홉 닮았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영숙님은 이런 부분들이 서운한 건 아닌데 마이너스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런 얘기에 경청을 하는 게 실은 중요한 건데 영식님은 살짝 기술 넣는 거에 바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아쉬움으로 있죠. 그래서 방송날에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누구 선택했을지 물어볼 건데 봄 같은 여자, 한결같은 내 취향. 아마 100%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영숙이라고 얘기할 거야. 나를 아는 친구들은. 그쵸. 근데 영숙은 이제 난 그런 확고한 것도 없어. 그럼 이상형도 별로 없는 거네. 근데 이제 확고한 건 없지만 영숙이 하는 말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다. 그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평범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사람을 원해. 인정 욕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을 원해. 애 같지 않은 사람을 원해. 그래서 넌 아니야. 라는 말을 영숙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별거 없어. 왜냐면 영숙은 외모적으로 따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영숙님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 근데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약간 영식에 대한 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어떤 여자를 말해왔다. 친구들한테 계속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런 여자가 좋아 아니면 어디 가서도 영숙 나랑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꼬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 말을 그냥 나는 이렇게 좀 단아하고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야 라고 뭐 말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영식님이 여자도 많이 만났다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나갔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 게 좋지만 근데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있긴 있지. 근데 어떤 거냐? 근데 뭐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영식은 난 마르지 않았으니까 패스. 또 체격 좋은 사람 뭐 그것도 패스. 근데 이제 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뭐 체격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사람이야. 그런데 영식님이 예를 들어서 뭐 키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뭐 영숙님이 키가 뭐 3m인 사람을 원해. 근데 영식님은 2m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영식님한테 넌 2m가 안 돼. 난 3m가 좋아.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숙님은 또 거기서 그냥 체격 좋은 사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해요. 이게 5일차가 돼서 영식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지라도 영숙님이 그 전에 데이트 한번 하고 주방에서 거절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식님이 그래야 과감하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숙님은 뭐
굳이 나쁜 말 하지 않고 뭐 넌 너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댄디한 그런 스타일이 좋대. 댄디가 귀엽고 세련된 느낌인가? 우아한 복장과 세련된 몸가짐으로 대중들에게 정신적 우월함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멋쟁이 랩시꾼? 이건 댄디즘이라고? 우아한 복장, 세련된 몸가짐? 그게 댄디였어? 아, 유럽 신사 느낌이요? 아, 그런 거구나. 아, 나초씨님 느낌이야? 18영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어느 정도 잘 맞고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지. 영식의 프리함과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영식 씨가 난 댄디하게도 잘 입어. 이 말은 너무 영식 씨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 같아. 뚝딱거림은 있을 때도 있지만. 근데 저거는 의상의 문제가 아닌데 사고방식의 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고 세련된 정석을 지키는 사람을 영숙님은 원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어떤 선을 지키는 스타일, 그런 성격, 제스처. 근데 영식님은 과한 면이 있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옷 스타일로만 영식님은 받아들이고 있죠. 뭐 패셔니스타죠.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는 포장지를 신경 쓰죠. 포장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뭔가 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해요. 좀 비하적으로 써. 패셔니스타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새로운 IT 기술은 겁나 도입하고 IT 기술을 도입해놓고 결국 직원들한테는 똑같은 예전의 시스템을 똑같이 굴려. 파워포인트를 실컷 하게 해놓고 그걸 다 출력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다 수기를 해서 수정하게 하고 갖고 가서 다시 수정하라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냥 패셔니스타지. 새로운 기술은 도입됐는데 그냥 그 기술을 쓰지는 못해. 그걸 기업에서도 그냥 패셔니스타라고 하거든요. 표현하거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서 겉모습, 어떤 기술적인 것만 배운 그런 사람들. 근데 어쨌건 저 댄디는 저걸 이제 패션으로만 생각하는 게 살짝 영숙님 입장에서는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프리스타일만 챙겨왔구나. 그래서 보여줘? 댄디한 거 장난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막 화장을 이렇게 세게 뭐 입꼬리를 올려가지고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뭐 화장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순한 느낌을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해요. 어떤 그 사람의 의상이나 화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게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을 결정하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 그냥 그런 어떤 스타일만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댄디룩보다는 이제 댄서룩에 가까웠던 그간의 룩. 그래서 막 자유분방 그러면서 너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의상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조금 대화가 좀 답답했을 것 같대. 그래서 영숙은 너무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어떤 나와 다른 세계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저 요리가 나오니까 사진을 찍고요.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이 감성 있으시네요 하거든요. 저게 칭찬일 수도 있거든. 근데 저거는 때에 따라서는 이성적으로 안 보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9 옥상 커플 같은 경우에는 뭐 감성 있으시는 이러면서 둘이서 엄청 친근하게 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게 꼭 좋은 면으로만 작용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영숙 씨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런 거는 뭐 배려하고 이렇지만 같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보다는 그냥 묵묵히 그냥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사진 이쁘게 찍을 수 있게 돌려주는 정도를 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가 인상 깊었던 이게 어떤 소설에 나왔던 얘기인지 내가 들은 얘기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의 이상형은 손톱이 반듯한 남자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갔는데 손톱을 투박하게 깎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지금 절대 칭찬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영식은 칭찬으로 받아들이죠. 당연하지. 그러면서 여기서 영식은 막 젊은 친구들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뭐 여기서도 라이브에서도 무신사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실은 물론 영식님은 워낙 세련되고 항상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이대에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자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거는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식님은 뭐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그런 패셔니스타로서의 사고방식은 결국 본인의 발목을 잡지 않겠나. 아직까지 아역 스타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 그렇게 뭐 사진을 찍는 영숙을 찍는 중. 그러면서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더 많이 했어? 아니면 뭐 소개팅은 이제까지 태어나서 서너 번 했는데
소개팅을 진짜 안 했네요. 요즘엔 소개팅을 안 하는 세대라 그런가? 별로 안 한 편이죠. 다만 연애를 계속 하니까 연애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팅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팅을 해줄 만한 친구가 주변에 뭐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프로필을 보고 소개팅을 결정하는 게 그거 자체가 불쾌하대. 그러니까 본인의 프로필을 보고 소개팅을 하기가 그 불쾌한 마음은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본인의 마음만 쫓는 또 그런 낭만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소개 때는 계열사 매출액까지 끌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본인의 프로필을 제대로 빠방하게 적고 그걸 어필하고 싶은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프로필을 잘 포장해서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이 포장지만 보고 오는 사람도 싫어.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순수하진 않고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건 맞는데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조건들은 대부분 맞춰놨으니 나는 낭만을 추구한다. 그렇게 뭐 자신감 넘치는 말이지만 본인도 상대에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조건 말고 이 낭만이라는 게 너무 이건 영철님이 뭔가 여기서 퍼뜨린 것 같은데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이제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말은 뭐 하냐 라고 영식은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다음 주 올라가면 커피 한잔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할 수 있지. 시선을 피하면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영식이 나 그래서 끝났어 나는. 다른 여자한테 영숙님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이 말 나오기 시작하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이렇게까지 따라다녀 본 적 없고 내가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괜히 이거 보면서 영숙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안 하냐라는 말을 들을 거라는 게 이게 묘하게 좀 불편한 말들이 있지. 다른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물론 이 말은 나는 이제 앞으로 너만 만날 거다라는 말이긴 한데 근데 묘하게 다른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들을까봐를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영숙 입장에서는 영식이 뭐 그렇게까지 따라다녔나 싶기도 할 거고 저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슈퍼데이트권도 바로 당일날 쓰지도 않았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당연한 듯이 왔을 뿐이지 이게 편지를 주기 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건 영식은 이제 내 모든 애정의 비교 척도는 영숙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한 거지만 책임은 같이 져야 돼. 저게 이제 영식님 입장에서는 귀여운 플러팅이죠. 나는 이제 너밖에 없다. 네가 나 버리면 나 혼자다. 라는 건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마음이 없는 입장에서 저런 말들이 부담되죠. 당황스럽지. 지금 근데 영식님이 한 거는 뭐 별거 없어. 그래서 나 이제 바깥에서 여자 못 만나. 그렇게 뭐 약한 소리를 하면서 이 전날 인터뷰에서 자꾸 심포도로 이거 재미없지 않나 이렇게 보호를 했지만 어쨌건 영숙님이랑 데이트를 한 상황에선 이제는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숙님에게 어떤 어필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근데 영숙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만날 수 있어.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식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래. 영숙님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이 이 데이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설레고 꽁냥대고 멋있고 뭐 이런 느낌보다 그냥 친구였던 애가 갑자기 고백하는 것처럼 오글거리기만 했다. 근데 이거는 뭐 영숙님도 잘못이 있기는 있죠. 확실하게 이전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죠. 20대 여자들에게는 어떤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나 이제 너 때문에 여자 못 만나 책임져 라고 하면은 뭐 장난이지만 네네 그럼 사귈까요? 이렇게 될 수가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도 꽤 있을걸요? 20대 때 초반에 그런 연애 떠올려 보면 상대가 강하게 푸시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사귈까? 이렇게 해서 사귄 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걸? 여기 지금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꽤 있습니다. 첫 연애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남자는 투표하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꽤 나온다니까. 초창기 연애 20대 초반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마음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힘든 거야.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 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봐봐. 이따가 지금 여성분들 중에서 거의 60%야. 60%. 이런 경우는 진짜 다 있다니까. 꽤 많아.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영식은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지가 3장밖에 없네? 영식은 도대체 뭐 몇 장을 쓰려고. 그러면서 뭐 여기서 영수가 뭐 몇 장이나 쓰려고 이러니까 이제 형님 저 영문과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서울대 영문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쓸 것도 아닌데 왜 영문과라고 지금. 그래서 어쨌건 고심하면서 이 펜과 종이를 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 느끼하고 로맨틱한 걸 질색하는 내가 네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소스라칠지 벌써부터 즐거운데 이건 열렬한 사랑 고백이라기보단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말로 전하지 못한 자기 고백, 그리고 어쩌면 같이 보낸 시간 동안 내가 쓰고 싶었던 일기. 그러니까 그만 소름 돋고 끝까지 읽어줘. 나는 솔로에 나오기로 한 건 나한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 뭔가 처음 하면서도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군요. 역시 자기애가 충만한 영식답네요. 그렇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편지 보면 뭐 바로 눈물 쏟아? 그러니까 뭐 내 편지를 받고 눈물을 안 흘린 여자를 못 봤습니다. 근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작을 역시 자기 얘기로 하네요. 정말로 못 봤대. 근데 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식이 영숙님에게 자 1분만 있어. 지금 영숙님은 뭐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영숙님이 이렇게 온몸으로 지금 거절의 의사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영숙님도 제대로 얘기하지. 그렇게 편지지를 담아옵니다. 말로 말하긴 부끄러워서. 선물이면서 동시에 글로 적은 진심이다. 그래서 한번 보면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영식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영식의 마음은 뭘까요? 한번 보면 최종 선택을 나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쵸? 한번 보면 이거 분명히 PPL이라고? 저거 받고 싶냐고? 이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여자들 저거 받고 싶은지 투표해보라고? 그래. 저거 자체가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너무 난 남자애를 그러나? 남자도 받고 싶을 수 있는데. 받기 싫다가 훨씬 많네. 왜 그러지? 받기 싫을 건 또 뭐야? 짐돼서? 예쁜 쓰레기라? 그래도 어쨌건 한번 보면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데? 근데 여기에 괄호 열고 들어가야지. 최종 선택에 나를 확고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영식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숙님은 한숨부터 나오죠. 이렇게 진짜 했어. 이렇게 진짜 하니까 저거 환현쓰리에 동진이가 다이한테 보낸 큰 곰돌이 인형이랑 같은 거잖아요. 아니 뭐 둘은 좋긴 했으니까 저것도 주고 다른 것도 주면 된다고요? 뭐 사랑의 세레나데? 청혼 트럼펫 연주? 그러니까 영식은 한숨? 자존심 많이 상했겠어. 그래서 한숨 쉬지 말고. 그러니까 영숙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놓고 이렇게 깊은 대답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엄청 길어. 3장을 그냥 내리 썼죠. 그래도 너무 늦게 하니까 한 타임 쉬고 갈게.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와 나의 시간이 시작된 건 아니었고 첫인상 투표에서 오해와 첫 데이트 신청 등 여러 가지가 셋째 날이 돼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이후에도 한 번 차였잖아? 안 나는 게. 이게 근데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나 전부 자기 얘기가 굉장히 꽉 차있네요. 내가 어땠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왔다. 나는 어땠다. 이게 약간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떤 생각했다. 이것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영식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느낌이죠. 처음 본 순간부터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을. 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다른 사람 알려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래도 뭐 워낙 문장력도 좋고 하시니까 내가 뭐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지. 뭐 그런 훌륭한 글솜씨를 칭찬받고 감동받기를 바라는데 이게 너무 광수님하고 겹쳐 보이지. 너무 광수 같아. 3장의 내용에 너를 봤을 때 내 느낌은 어땠고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너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았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란 걸 깨닫고 그 후로 나의 마음이 커진 것 같아. 뭔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들어가 있나? 모르겠어. 그리고 와서 편지 어땠어? 라고 오자마자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뭐 다른 얘기하다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광수랑 자꾸 겹쳐 보여. 그러니까 영숙님은 뭐 편지 내용 어땠어? 라는 말에 신기해. 아까 둘이서 데이트할 때도 넌 신기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지. 5일도 안 된 시점에 그런 킥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5일밖에 안 됐어. 오버하지 마. 뭐 편지를 그렇게 뭐 너 혼자 그렇게 감성 충만이야. 너의 행동을 보면 편지가 그렇게 진실되게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영식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거였던 것 같아. 마지막에 있는 말들이 우리는 너와 나의 세계 그만큼 서로가 다른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성격 모든 게 차이가 나고 그게 어쩌면 호감으로 좀 자꾸 느끼고 있던 걸 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먼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5박 6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맞대어 접할 수 있었던 건 이 기회를 감사해. 결국 뭔가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너의 어떤 것이 나에게 좀 이런 의미로 다가왔다. 뭔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줘야지. 이게 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니까 영숙같이 이렇게 T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 지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정말로 바라건대 이 짧은 여금의 찰나를 오랫동안 기억될 영혼으로 바꾸어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같은 어떤 모습으로든 같은 궤도를 돌아 이 시기를 추억할 내게 웃으면서 옆에서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으로 언제나 내 옆에 남아주기를. 이런 말에는 실은 할 얘기가 있죠. 나 친구 만들러 온 거 아닌데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 새로운 여자친구 곧 사귀실 텐데 이걸로 그럴 텐데 왜 너 영숙이한테도 그랬어? 두고두고 영식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단어나 글이나 뭐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한데 이제 영식님처럼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편지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자기애다라는 게 이게 나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자기애가 더 보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식님도 알고 있죠. 영숙님이 나의 어떤 이런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저거는 너무 대학생들 같은 사고야. 아니 뭐 연애하고 결혼하면 뭐 못 만나는 사람이 태반이지. 물론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가끔 만나고 하지만 그거는 친한 친구가 됐을 때, 같은 무리가 있을 때, 그런 얘기지. 같은 모임, 친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연애나 결혼으로, 존재로 만난 사람이랑 뭘 영원히 옆에 있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때도 대박이야. 그건 약속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영숙님은 지금 너무 자기 의견을 안 드러낸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 그렇게라도 지내자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도장을 찍고 손을 안 빼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영식은 당기는 이게 뭐야 이게 당기는 거 뭐야 이두잖아. 이두를 쓰고 있고 영숙도 지금 이게 끌려가고 있잖아. 빨리 뻗어서. 아무튼 뭐 그렇죠. 그래서 솔로나라 나가서도 계속 내 옆에 있어주고 아니 저게 왜 시키지 못할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지? 이게 지금 막차 특집에 지금 결혼을 하러 나오신 여성분한테 뭘 곁에 있어줘요. 이게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쓰는 레퍼토리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영숙님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는 어쨌건 뭐 광수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세련된 모습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타겟팅이 영숙님이 봤을 땐 너무 어려 보이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숙님은 당연히 다 보지. 그래서 다 보는 건 당연히 보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영식 씨도 영숙이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지. 너도 뭔 말인지 알아? 너도 뭔 말인지 알아야지 이러는 거지. 지금 저 손을 안 놔줘. 지금 꼬아서 안 놔주고 있어 지금.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긴 편지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떠나서 저 같은 현실주의자한테는 영숙님이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칭하지 않았을 텐데 이전까지는 여기 워낙 낭만을 외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현실주의자가 됐겠지. 5일 동안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생긴다는 게 신기했는데 영숙님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감정을 담아 쓴 게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뭐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영숙님도 뭔가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편집됐고요. 그렇게 최종 선택에서 영식님, 저한테는 먼저 생각날 이름이 하나 있다. 처음에는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그 울림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제 최종 선택을 바칩니다. 광수님이 꽃을 이렇게 바쳤던 그 모습하고 살짝 겹치는. 근데 이제 영식님은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보니 내가 행동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와 현실의 갭이 적겠죠. 그렇게 영식은 영숙을 선택했지만 영숙은 현실 나라에서 솔로 나라 와서 낭만적인 꿈 꾸고 갔다. 최종 선택 안 하겠다. 그렇게 영식과 영숙은 끝이 납니다.